아주 오늘 회자가 많이 된 얘기가 가운데 하나가 저 고은 시인과 이제 고영태 씨의 관계인데 저걸 좀 차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손 변호사님. 저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고은 시인이 여러 좋은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인보라는 연작시입니다. 이제 무려 86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30권 그리고 또 3,800여 편으로 이어진 연작시인데요. 그 중에 고영태 씨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고규석 씨가 이제 고영태 씨의 부친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80년 5월 21일에 광주에서 이제 고영태 씨의 부친인 고규석 씨가 그리고 계엄군의 그 총탄에 이제 희생이 됐다. 그런 내용을 다룬 고규석이라는 제목의 연작 시가 이제 만인보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죠. 고영태 씨의 어머니인 이제 그 이숙자 씨가 홀로 이제 형제자매들을 이제 그 아들 딸들을 돌보면서 어렵게 키웠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결국은 막내 아들이 펜싱 선수가 돼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는 걸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이제 연작시가 마무리되거든요. 만인보 저 시에도 진짜 정확히 저렇게 펜싱 선수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적혀있군요. 바로 그게 고영태 씨였고 또 고영태 씨의 부모님의 이름으로 연작시가 나온 거죠. 예, 고은 시인이 그럼 어릴 적 고영태 씨를 지켜보고 쓴 시일 텐데 지금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게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좀 재밌어요. 하나는 좀 안타깝다, 애잔하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광주항쟁 때 이제 시민들의 무고한 피해 아닙니까? 근데 그 무고한 피해의 최종의 당사자가 이제 고영태 막내 아들인데 그 고영태는 지금 누구랑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되는 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80년의 광주항쟁에 이 가해자는 누굽니까? 전두환 당시 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 전두환 정권 뒤를 이은 게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정권의 이게 그렇게 이어집니까? 가장 큰 피해자를 받았던 막내 아이가 그 가해자 정권을 이어왔던 그리고 대통령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현대사의 비극치고는 너무나 큰 비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광주에서 계엄군 총탄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최순실 씨가 놀아나면서 이렇게까지 살았느냐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고은 씨는 뭐 저걸 알고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고영태 씨가 이렇게까지 온가를 몰랐을 것이고 고은 씨는 뭐 역사적 사실 그럼요. 배경으로 만인보라는 게 현대사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사의 이 비극과 희극을 쭉 정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광주항쟁의 희생자였던 고규석 씨와 그 어머니가 그 고규석 씨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힘든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막내 아들 펜싱 선수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뒤로 여기까지 온 건 몰랐던 거죠. 예. 이 청문회 사실 폭로 스타고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고영태 씨 입을 대단히 주목했기 때문에 본인은 또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영선 제 보니까 뭐 며칠 동안 찾아다닌 끝에 뭐 광주 교도소에 있던 아버지 시신도 찾았고 뭐 또 있어요. 뭐 아버지가 없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너무 어렵게 자라서 아버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자랐다. 저는 이 광주민주화운동과 이 고영태 씨가 연결될 그런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재차 확인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고영태 씨는 어찌됐건 간에 어떤 분노, 보복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그 정권의 차원을 떠나서 최순실 씨한테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둘 간의 개인적인 관계였든지 간에 무슨 차은택 씨하고 얽혔든지 본인 어떤 정의감이든지 간에 어찌됐건 간에 한 2년 전에 고영태 씨가 그 샘플실에 그 CCTV를 가지고 나와서 기자에게 갖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 사태가 지금 2년 전부터 사실은 그 시작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삶이죠. 네. 정말 고영태 씨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날 그때 나이가요. 아버지가 40살. 40살 때 그냥 집에 가다가 이 계엄군을 발견하고 이 피신하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그냥 계엄군이 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안매장에서 버려놓은 걸 한 10여일 뒤에 찾아가지고 그 고영태 씨의 어머니가 그 찾아서 보니까 손가락 끼는 반지를 보고 남편인 줄 알아가지고 시신을 갖다 처리해서 이제 5.18 희생자가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펜싱 선수로서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따서 이렇게 해서 연금까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랬던지 그런 그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장시호 씨를 만났는지 최순실 씨를 먼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아직 완벽히 아니, 사실관계를 옆에 확인이 안 고영태 된 씨 거잖아요. 친구들이 고민우라고 해서 증언이 나오고
또 고향 친구들이 그러기도 저도 고영태 씨 고향 친구한테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방송에서 다 못 드리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언덕에서 아니 고은 선생님이 그 다음을 펜싱 선수 다음으로 해피엔딩 다음으로 그 다음 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관련됐다는 부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연장 시에 예. 그럴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된 게 고영태 씨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네, 고 박사님. 고은 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고영태 씨로서는 개인적인 분노가 늘 가슴속에 있었을 겁니다. 펜싱 선수로 금메달을 땄지만 실제로 그 펜싱 선수로 그만두고 나면은 우리 그 체육계 스타라고 하는 분들도 생계가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알려진 대로 뭐 호스트 바를 갔느니 어쨌냐 하지만 그런 상황을 여러 거치면서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를 만나는데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좀 부적절한 행동도 있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고영태 씨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의 그 최순실 농단이 뭐 온 국가적인 대한민국을 문제로 들썩이게 했죠. 부상이 됐고 박근혜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런 사태까지도 결국은 사태까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고영태 씨가 뭐 가슴속에 많은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봐야겠죠. 고영태 씨가 내일 5차 청문회도 출석을 할지가 참 관심인데 그럼 5차 청문회에 또 누가 나올지 다음 주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저렇게 달아봤어요. 미꾸라지 사위와 36개 장모입니다. 이제부터 채널A의 단독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의 모습입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시죠. 와! 야, 우리 혼자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 김장자 씨 맞으시죠? 맞으시죠? 김장자 씨. 택시 타세요? 사야지, 바쁜데. 우병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병우 씨 22일날 출석한 거 맞으신가요? 어떡하냐. 어떡하지? 안에 누구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출석 안 하실 거예요? 몸에 손대지 마. 아 네네. 나 몸에 절대 손대지 마. 아유, 어떡하지. 사장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김장자 씨. 이거는 뭐 불법이죠. 택시가 좀 늦게 잡힌 모양이에요. 채널A 단독 취재 이제 카메라 잡혔는데 글쎄요. 김장자 씨를 포함해서 내일 글쎄요. 아마 5번의 청문회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내일 출석 증인 명단을 보시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 김장자, 정유라, 최순득, 조혁, 이영선, 윤전추인데 일단 우병우 수석만 내일 나온다고 했고 나머지는 이제 불확실합니다. 야, 저분들 다 나오면은 저 고 박사님 참 볼만 하겠어요. 저 그러면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핵심 당사자들이 다 나와야 하는데 뭐 대부분 지금 또 안 나오는 걸로 됐고 우선 가장 핵심 증인인 우병우 씨가 나오기 때문에 뭐 내일은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병우 씨도 지금 채널A라든가 이런 데서 단독 그런 취재한 대로 정강이라는 그 장모 그 빌딩에서 철저하게 이런 청문회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사전 리허설을 가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병우라고 하지만 범미꾸라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청문회에 떡 앉혀놓으면은 본인도 당황하는 측면들이 많고 철저히 대비하고 나가도 사실은 거기에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그런지 변호사하고 아들하고 세 분이 그렇죠. 뭐 한 10여 시간, 10시간 정도 이렇게 그 리허설 비슷한 것을 가진 것을 보면 아마 청문회가 한 10시간 된다고 보고 네. 거기에 이제 변호사가 아마 질문을 하고 아들은 제3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비추는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한 10시간 정도 저녁밥도 걸러가면서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수기를 하는 모습을 지금 단독 카메라로 이렇게 포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씨도 내일 청문회에 대비해서 철저히 지금 방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장자 씨 영상을 다 같이 함께 보셨는데 마치 처음 보는 영상 같지가 않고 꼭 누가 생각나는 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
TV조선인가요? 종편 카메라 기자가 이제 지하 주차장을 지나가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최순실 씨가 쫓아갔을 때 했던 행태랑 비슷하죠. 똑같이 차를 타러 가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똑같고요.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자 씨의 저런 모습을 보면 내일 청문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아직도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계속 터지면서 지금 마지막 국민들의 관심과 지금 분노는 어디가 있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국정농단의 주역에 배후의 손으로 있지 않았느냐. 이 사실들을 이제 실제로 규명해야 되는 것들이 특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5차 청문회는 좀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이 갈고 싶은 권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속시원하게 따져 묻고 저 증인들도 정말 나와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김장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병우 사이에 대해서 그 강남의 빌딩 매매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보다도 훨씬 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자기 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일단 뭐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나와서 공명정대하게 정말 떳떳하다 하면 왜 도망을 가고 손으로 막고 화를 냅니까?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가 밝힐 건 밝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취재진의 반응에 뭐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취재가 너무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장자 씨가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그렇죠. 국정조사 이제 청문회 출석할 대상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 선 변호사님, 우병우 수석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했는데 한 매체가 저 심야회의 때 보도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이 차가 심야회의 끝나고 저 장모 집으로 갔었잖아요. 그랬죠. 네.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일 확률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민간인이 뭐 기자에게 거짓말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김장자 씨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출석 요구서도 수령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전까지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걸 또 핑계를 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문제되는 것이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도 모른다는 증언으로 일관한다면은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처벌을 현실화하자, 강화하자 하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법적인 부분 또한 처벌 논의와 별개로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진 상태라고 한다면 결자이제 심정으로 적어도 청문회장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무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 변호사, 국민 분노 뭐 결자해지는 뭐 잘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저 부분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저 청와대 입성 청탁 의혹을 했다는 저거는 의혹이죠 아직도. 의혹이죠. 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장자 씨가 이제 그 골프장을 이제 가지고 있죠. 사실상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야인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검찰에 나와서 야인 생활을 이제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에 전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예. 이때 김장자 씨가 최순실 씨에게 어떤 청탁을 한 거 아니냐, 부탁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당시에 그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자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골프장으로 불러서 같이 이제 골프를 즐긴 거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밝힐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꼭 부르고 싶네요. 근데 저와 더불어서 김장자 씨는 사위 우병우 씨를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하는데 최순실 씨를 연결고리로 썼다는 거하고, 또 반대로 최순실 씨는 김장자 씨를 이용해서 김장자 씨의 이대 인맥과 연결시키는 그런 권리로 해서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상부상조 의혹이네요. 그렇죠. 상부상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예, 고 박사님 예. 이제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안민석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질문 대신해 드립니다.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청문회가 될 것 같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실은 뭐 김장자 씨가 내일 청문회에 나와야죠. 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화여대 그 특혜 입학,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도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떳떳이 밝히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우병우 씨 장모가 김장자 씨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 결과적으로 그런 질문들, 모든 질문들이 결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일은 뭐 우병우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병우 씨가 그동안 잠적에 있으면서 1, 2, 3차 이 청문회 과정을 열심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건지, 질문은 어떻게 할 건지, 자기한테 올 경우 누가 또 주 타겟이 될 건지 이런 것까지를 다 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내일 나오는 의원, 국회의원들이 정말
창을 제대로 좀 준비해 갖고 나오셔 갖고 우병우의 입을 확 열도록 좀 만들었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들 바람이겠죠. 내일 청문회, 5차 청문회가 아마 하이라이트인데 저희 내일 점심시간에 또 이 오전 상황 핵심 요약하느라 또 뉴스특급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두환 당시 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 전두환 정권 뒤를 이은 게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정권의 이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가장 큰 피해자를 받았던 막내 아이가 그 가해자 정권을 이어왔던 그리고 대통령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현대사의 비극치고는 너무나 큰 비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광주에서 계엄군 총탄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최순실 씨가 놀아나면서 이렇게까지 살았느냐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고은 씨는 뭐 저걸 알고 하진 않았을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이렇게까지 오는가를 몰랐을 것이고 고은 씨는 뭐 역사적 사실 그럼요. 배경으로 만인보라는 게 아주 오늘 회자가 많이 된 얘기가 가운데 하나가 저 고은 시인과 이제 고영태 씨의 관계인데 저걸 좀 차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손 변호사님. 저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고은 시인이 여러 좋은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인보라는 연작시입니다. 이제 무려 86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30권 그리고 또 3,800여 편으로 이어진 연작시인데요. 그 중에 고영태 씨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고규석 씨가 이제 고영태 씨의 부친인데요. 당시에 이제 80년 5월 21일에 광주에서 이제 고영태 씨의 부친인 고규석 씨가 그리고 계엄군의 그 총탄에 이제 희생이 됐다. 그런 내용을 다룬 고규석이라는 제목의 연작 시가 이제 만인보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죠. 고영태 씨의 어머니인 이제 이숙자 씨가 홀로 이제 형제자매들을 이제 아들 딸들을 돌보면서 어렵게 키웠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결국은 막내 아들이 펜싱 선수가 돼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는 걸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이제 연작시가 마무리되거든요. 만인보 저 시에도 진짜 정확히 저렇게 펜싱 선수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적혀있군요. 바로 그게 고영태 씨였고 또 현대사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사의 이 비극과 희극을 쭉 정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광주 항쟁의 희생자였던 고규석 씨와 그 어머니가 그 고규석 씨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힘든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막내 아들 펜싱 선수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뒤로 여기까지 온 건 몰랐던 거죠. 예. 이 청문회 사실 폭로 스타고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고영태 씨 입을 대단히 주목했기 때문에 본인은 또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영선재 보니까 뭐 며칠 동안 찾아다닌 끝에 뭐 광주 교도소에 있던 아버지 시신도 찾았고 뭐 또 있어요. 고영태 씨의 부모님의 이름으로 연작시가 나온 거죠. 예, 고은 시인이 그럼 어릴 적 고영태 씨를 지켜보고 쓴 시일 텐데 지금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게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좀 재밌어요. 하나는 좀 안타깝다, 애잔하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광주 항쟁 때 이제 시민들의 무고한 피해 아닙니까? 근데 그 무고한 피해의 최종의 당사자가 이제 고영태의 막내 아들인데 그 고영태는 지금 누구랑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순실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되는 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80년의 광주 항쟁의 이 가해자는 누굽니까? 전두환